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41번째 개인 택수곤에 관한 총론적인 설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47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곤란함에 관한 개인 택수곤에 관한 그 총론적인 설명을 노트 정리한 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곤형정 대인길 유언불신. 곤, 형정, 대인길 무구 유언불신. 곤은 형통하고 바르니 대인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으니 실천은 없고 말만 하니 믿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의 설명을 보면은 곤은 형통하고 오직 곱고 바른 대인에 관한 일이야 점을 쳐서 길할 것이고 허물이 없으리라. 군자가 옳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곤은 그 한자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곤란함을 의미하죠. 즉 곤의 의미는 곤란하다, 곤궁하다, 즉 궁하여 스스로 구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곤란함의 시절에 맞이해서 어떻게 할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 이제 택수고는 상계는 이렇게 그 태연못, 그다음 학계는 감수, 물의 물상이 있습니다. 즉 상계를 보면은 상계 태는 연못, 어린 소녀, 회절, 서쪽, 어두움, 기쁨, 가을, 말, 언어, 음식의 물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계감은 물, 험난함, 구덩이, 통함, 일, 수고로움, 대지의 물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상계가 태고 학계가 연못이니까 연못 아래에 물이 말라버린, 연못 아래에 물이 다 새버린 상이다. 그래서 곤란함의 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곤, 강 없냐. 곤은 강이 가려짐이니, 즉 양강의 군자가 음유한 소인에 가려지니 그 군자의 도리가 공궁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곤, 허미열, 곤이 불실기소, 형, 기유, 군자호. 험으로서 기뻐하여 곤하지만 그 형통한 바를 잃지 않게 되니 오직 그 군자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험난하나 기뻐한다는 것은 그 있을 곳을 불실기소 잃지 않으니 형통하다는 것이요 오직 군자만이 기유군자호 그렇게 한다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그 정대인길 이강중야. 고수면 대인이 길하다는 것은 강을 득중함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그 계속 이어서 보면은 유언불신 상구 내궁야. 말만 있으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숭상하면은 마침내 공공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무수 곤, 군자이 치명 수지. 못에 물이 없는 게 곤이니 군자는 이 계상을 살핌으로써 군자는 이로써 천명에 이르러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설명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못에 물이 없는 것은 물이 몸 밑에 있으니 곤께의 상이다. 이렇게 이제 물이 없게 되니까 물 안에 사는 연못 사는 수초와 고기가 말라서 죽게 되죠. 이러한 물상을 보고서 공공한 지경에 처해서 치명수지 생명을 버리고 그 뜻을 행한다. 즉 죽을 각오로 열심히 일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수지는 뜻하는 바를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의 법칙을 인간의 법칙으로 삼는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곤란함에 관한 게 택수공계에 관한 총론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면 다산의 그 설명을 보겠습니다. 곤, 형, 정, 대인길, 무구, 유언불신.
고는 형통하고 오직 곱고 바른 대인에 관한 일이라 점을 쳐서 길할 것이고 허물이 없으려니 군자가 옳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총론적인 설명을 계속 보면은 고는 고달프고 궁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택수고는 천지빗계가 이렇게 추이하에서 온 것입니다. 이제 이 곤란함의 시절에 보면은 군자가 곤란함을 겪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택수공께는 이렇게 천지비로부터 왔다고 했죠. 이렇게. 근데 천지빗계는 1200개 추이상 이렇게 추이를 하면서 이제 흘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그 1200개 추이를 과정을 보면은 여기에 지례복에서 지천태, 지택임 이래 가지고 쭉 하다 보면은 나중에 중천근까지 이루어져. 이렇게 그 중천근에서 다시 이제 음이 이렇게 또 하나씩 생기면서 또 진행을 하죠. 그래가지고 천풍구 그다음 지산겸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천지비까지 여기가 천산둔입니다. 천산둔에서 다시 이렇게 천지빗계로 올라오죠. 그래서 음이 점점 성장하니까 이렇게 양강의 건이 이렇게 도망을 가죠. 비색한 시절을 맞이하여서. 그 빗계 시절에는 이렇게 음은 하강하고 강은 상승하니까 비색한 시절이죠. 그러니까 비색한 시절을 맞이해서 건이 도망가니까 세계강이 바깥으로 떠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택수곤이 되면은 멀리 갔던 양강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6이 이렇게. 그 다음에 합계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상을 자세히 보면은 이 합계감은 이렇게 두 개가 양강을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상계 태는 그 물상을 보면은 태음 하나가 이 양강을 또 억누르고 있죠. 그래서 합계는 건수는 감수는 이렇게 음으로 둘러싸여 있고 상계 태 연못은 음이 강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결국에 세 개의 강이 여러 서인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두 개를 합하면은 곤란함에 이런 물상이 나타난 거죠. 한자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통하다의 물상은 이게 택수곤의 본상을 보더라도 이 험난한 상황에서도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험난함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태로서 기뻐한다는 물상이 나오는 게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리의 의지가 가득하여서 손으로서 순종하는 면이 있으니까 이제 몸은 비록 공공하더라도 그 돈은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감의 험난함이 있어도 태로서 능히 기뻐하는데 이러한 것은 리의 의지와 손의 순종함이 있어서 그 몸은 공공해도 그 돈은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대인길 이 물상을 보면은 대인의 일이야 길이다. 그러니까 다사는 대인의 일 사로 보죠. 일반적으로 다른 그 설명은 발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사는 이게 정을 사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인의 일이야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천지빗계 시절에 이제 본계인데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6이 2로 올라오고 2가 6으로 이렇게 가는 형국이 되죠. 그래서 6이 이렇게 2를 내려온 것을 건의 대인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감의 일이 있게 되니까 또 감은 또 발음의 물상도 되죠. 즉 설명해 보면은 건의 대인이 내려와 가지고 능히 고들 수 있으니 이를 맡아 처리하면서 하니까 대인의 일이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감의 물상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주역 64개 노트 정리 네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구,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천지빗계, 비색한 시절에 맞이하여서 이제 강이 6에서 2로 다시 되돌아오니까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언불신,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그 이제 음이 계속 자라나는 이 1200개 추위 진행을 하고 하여서 오다가 이렇게 음이 점점 자라나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천지빗계 시절이 되고 난 다음에 천지빗계 시절은 비색한 시절이죠. 이 비색한 시절에 이제 그 강은 상승하고 음은 하강하는 이 비색한 시절에 온 세상이 막혀 있는 시절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니까 택수곤이 되는데 상께 내가 비록 태의 말을 하더라도 감의 의심이 드니까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설명해 보면은 온 세상이 막혀 소통하지 않으니 군자가 태의 말을 하지만 곤의 대중이 감의 의심을 하여서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실기소형 그 공경함에 처해서도 형통한 바를 잃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본계의 모계인 천지빗계가 추위를 하더라도 비석한 시제에 추위를 하더라도 감의 형통함이 이렇게 두 개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lit계로서 기쁨이 있으니 공경함에 처해서도 그 형통한 바를 잃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대상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활, 택무수, 곤, 군자의 치명, 수지 못에 물이 없는 것이 곤께의 괴상이니 군자는 이 괴상을 살핌으로써 생명을 바쳐 뜻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천지빗계 본계의 모계인 천지빗계 시절 추위를 하게 되면 택수곤이 되죠. 이 택수곤이 되는데 그 천지빗계에 있으면 시운이 막혀 있죠. 시운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추위를 하면 택수곤이 되면은 학계가 이렇게 곤이 이제 강이 음으로서 이렇게 막혀 있고 똑같이 상계는 태연못인데 태연못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음이 강을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 군자가 이렇게 이제 지금 어려운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즉 설명해 보면은 고는 빗계에서 왔으나 시운이 막혀 있는 것이다. 추위를 하게 되면은 강이 이렇게 택수고니까 포위를 당하게 되니까 군자가 곤란을 겪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또 역시 호손의 목숨이 요 손의 목숨이 이렇게 태로서 회절을 당하니까 이제 목숨을 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버리게 되는 의미를 보면은 내가 리로서 이제 감의 통함이 있으니 스스로 그 의지를 관철시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호손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태의 꺾임을 당하니 그 목숨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이르는데 이 상황에서 리의 의지가 감의 통함을 얻었으니 스스로 그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는가? 곤란함에 대처하는 태도는 생명을 버리고 정의를 취한다. 즉 생명을 다해서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물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택수곤에 관한 다산의 총론적인 설명입니다. 오늘은 그 곤란함의 시절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통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대인이 길하고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이런 비색한 시절, 어려운 시절이 있으니까 말을 해도 믿지 않으니까 이제 군자는 행동으로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개별 효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